프로이드의 이론은 초심리학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험으로부터 먼 이론이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게 아니고 추상화된 사변적인 이론이다. 그 인간 전체를 과학적인 거로 보려고 하는 태도인데 이건 임상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서 자기 이론은 경험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우시 볼 때는 프로이드의 이론, 이 초심리학적인 이론 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편견이 끼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생물학적인 원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로이드의 이론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합쳐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심리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우리가 역동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역동이론에서 가장 이건 몸과 마음이 만나는 접경 지역에 리비도 역동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소스가 바디에 있다. 몸이라는 얘기 생물학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것을 생물학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과 심리학을 합쳐서 설명하고 있고, 이게 리비도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심리성적 이론이라는 것도 생물학과 심리학을 함께 가는, 바디가 성장하면서 바디의 어느 지역에 성감대가 개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생물학을 가지고 심리학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이런 부단한 노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우시 보기에는 이것은 정신분석학을 세울 그 당시에 과학으로서 잘 입증되어 있었던 다윈의 이론이나 이런 생물학적인 이론을 차용함으로써, 빌려옴으로써 정신분석이 과학이라는 것을 입증받기 위한 시도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정신분석을 순수한 심리학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생물학에 너무 매여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역동 중심이죠. 역동이라는 게 아까 얘기가 바디에서 발원하는 이 역동, 본능, 중심의 이론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서구의 도덕적인 것, 서구의 가치 기준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곳곳에 배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정신 건강이 뭘로 보냐면 원초적인 역동 에너지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고 그 힘들을, 이 에너지를 일정 방향으로 생산적인 힘으로 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목표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 역동을 통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힘을 순화시켜서 생산적으로 사회에 걸맞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다면 역동을 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됐죠. 그래서 사회를 보호하는 이론이죠. 어떤 교육할 때도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이론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동을 순화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고 끌고 간 것이 코우스 볼 때는 고유한 정신분석의 어떤 치료 목표라고 수긍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서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이타주의라는 게 엘트루이즘이죠. 남을 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다, 자기를 비워낸다 하는 개념인데, 이게 서구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발달은 자기애적 상태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니까 건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셀프리스한 상태, 자기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도덕적이나 가치 기준일지 모르지만 정신분석 속에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가치 기준과 정신분석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서 우리가 봤던 것하고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크게 달랐던 부분이 나르시즘 부분에서 이고를 사랑하는 것과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상반된다고 봤던 거죠. 자기를 사랑하면 대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개념이 프로이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코우시 볼 때는 이 자기애는 고유한 발달 라인이 있어서 자기애를 발달시키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는데 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들이 이런 큰 개념의 차이가 나오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서구의 가치 기준을 프로이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론화했다고 지금 그것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독립, 인디펜던스를 강조하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아마 발달 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가렛 말러 개념도 똑같은 거죠. 분리 개별화 시켜서 인격이 독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독립만이 우리가 목표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동양적인 속에서는 우리는 분리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사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분리 개별화되는 것만이 성숙의 표지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정신분석가 중에도 여러분이 공부한 페어벤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아적인 디펜던스, 그러니까 유아적인 의존성으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머추어 디펜던시로 간다고 자기 이론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의존 관계라는. 그래서 여기서 인디펜던스라는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지금 프로이드 경우에는 그 인디펜던스 중심으로 이론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개념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독립 이후에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까지 커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 얘기한 페어벤 경우에도 성숙한 상태는 독립이 아니라 뮤추얼 디펜던스라는 같이 의존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숙한 인격끼리 상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어쩌면 인간의 성숙한 모습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인자 자체가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동양에서 사람인자를 만들어내고 있죠.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상관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속에 숨겨져 있는 서양적인 가치관들이 이게 전체가 정신분석이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 중에 어떤 도덕이나 가치 기준들은 순수한 정신분석으로서 분리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코웃이 하고 있다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프로이드는 우리 마음의 구조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치료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고와 이드의 충돌, 그래서 본능적인 것과 이고라고 하는 기능들이 어떤 방어작용을 통해서 본능적인 것을 억압하는 이런 구조, 또는 초자가 이고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초자와 이고가 합쳐서 원본능인 이드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정신기구 간의 어떤 갈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예들이 꽤 많죠. 그래서 갈등구조라는 개념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코웃이 봤던 부분은 자기애적 환자들은 이런 갈등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자기 셀프라는 구조가 제대로 구조화되지 않아서 셀프의 응집력이 없는 상태, 자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결함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 갈등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성욕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코웃은 이게 일차적인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자기라 셀프 자체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 결함 때문에 오는 거고, 보통 욕동적인 것, 성욕적인 거나 공격적인 욕동들은 방어 기능으로서 작용한다. 2차적인 것이다. 원래 동기가 성욕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결함 때문에 2차적으로 방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 얘기를 묻자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애적인 욕구들이, 자기애적인 니드가 충분하게 채워져서 충분하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인정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이 본능적인 욕동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동들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자기애적인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 구조들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데서 오는 방어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욕동들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2차적이죠.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자기애적인 구조들이, 자기애적인 요소들이, 자기애적인 필요들이 충분히 채워져서 그 자기 구조가 잘 형성되도록,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되지 않으면 그때 방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생기죠. 무엇이 건강한 것이냐를 볼 때 이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우시 봤을 때는 자기의 기능이 잘할 수 있는 셀프 코이시브니스, 자기의 응집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자기애적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응집성이 있느냐지 욕동을 순화시키는 것이 치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지점에서 본능적인 접근을 하는 것하고 환경적인 접근은 큰 차이가 생겨나죠. 그 결함이 있는 자기의 구조를 바꿔주는데, 이때 초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1차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는 거죠. 1차적인 결함이 있으면 보통 여기에 2차적인 구조들이 생겨나는데, 이 구조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코우스의 이론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방어 구조가 생겨나고 또 하나는 보상 구조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방어 구조는 이 결함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인데, 보상 구조는 그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구조가 잘 형성됐으면 1차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수행했을 어떤 기능이나 역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이 기능과 재능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탤런트나 스킬이나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과거에 어떤 장애가 자기 구조 속에 있는 그 장애들이 꼭 완치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더라도 보상 구조가 있으면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지점에서 고전적인 정신분석가들은 우리의 갈등 구조를 완전하게 해소해서 레서루션 오브 컴플릭이 일어나야 된다고 봤던, 완전한 분석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들과는 큰 차이가 있죠. 과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기능이나 재능이 잘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된다면 치료를, 이게 보상 구조라고 할지라도 원래의 결함이 아직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더라도 이 보상 구조를 통해서 이분이 가진 재능이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건강해진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 과거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